제가 인천에 강연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그 황해도민들하고 그 다음에 이 메가드 동상 지켜낸 분들 이런 단체 그 단체를 지도하는 유청영이라는 아주 그 맹렬한 애국 특사 이분들이 주관한 그 모임이 집회가 저기 메가드 동상이 있는 자유공원에서 열렸습니다. 가보니까 수천 명이 한 3, 4천 명이 모였어요. 최근에 대중집회 중에 제일 많이 모였더라고요. 그 주제가 뭐냐면 메가드 동상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송영길 인천시장을 주민 소환해야 된다 하는 주제였습니다. 송영길 씨가 왜 주민 소환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 중에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자꾸 북한에 퍼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북한에 퍼주려고 한다. 그게 주민 소환의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그 전에 10월 4일 날 인천에서 14선언 기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청계방송 김종환 씨가 가서 그 내용을 찍어서 사이트에 올려놨는데 거기 보면은 임동원 전 국제원장이 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독일에서도 옛날에 냉전시대 때 서독과 동독 사이에 도시 간의 자매 결연이 60몇 건이 있어가지고 서독이 동독을 많이 지원을 했다. 그런 모델에 따라서 한국도 이제는 지방단체,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가 북한하고 자매 결연을 맺는 게 좋겠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이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막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마 인천에서 그렇게 활발하게 그러면은 서울시장에 박원순 씨가 되면은 서울과 평양 자매결연이 맺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해달라고 또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좌파 진영이. 그건 공약을 해달라고. 요게 감지가 됐습니다. 아, 좌파 쪽에서 지금 뭘 꾸미고 있느냐 하는 것이 지금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지원을 일체 안 하니까 이 민주당이나 민노당이 주도권을 잡은 이 쪽에서 자매결연이라는 명분으로 별도로 북한을 지원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중대한 사태예요. 이건 중대한 사태입니다. 왜냐? 대북 관계는 대미 관계처럼 이게 일종의 외교사항이죠. 외교사안. 통일 문제고 안보 문제고 그 다음에 외교적 문제인 것입니다. 대북 관계는. 자, 이것은 그 외무부나 통일부가 그 창구가 돼가지고 한 목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국가를 대표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서울시의 대북 정책과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이 다르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서울시의 대미 정책과 대한민국의 대미 정책이 다르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각 지방, 서울시, 부산시, 이런 데서 별도로 그러면은 미국에 대사를 보냅니까? 이렇게 되면은 나라가 쪼개져버립니다. 나라가 분리돼 버립니다. 분리. 이건 연방국가도 이렇게는 안 해요. 연방국가도 엄연히 중앙정부가 외교 군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는 이 외교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여기 안보란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구나 적이기 때문에 적과의 교섭, 적과의 대화는 반드시 정부가 독점해야 됩니다. 그 권한을 저 시도지사한테 주었다면 대한민국의 주권이 쪼개져 버리고 국가가 여러 개가 된다 이거죠. 더구나 상대가 북한인데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앙정부가 막지 마라. 시도지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중앙정부가 막지 마라 하는 소리를 국정원장을 지낸 자가 하고 있었어요. 요거 아주 교묘하죠. 이게 말만 이렇게 한 거 보면 이건 뭐 행정적인 거고 뭐 그럴 수 있겠다. 한꺼번에 딱 뒤집어 보면은 저걸 지원하는 것을 중앙정부가 막지 마라. 각 시도지가 가지고 있는 예산부 미안해서 알아서 하겠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분리 독립운동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그것도 적과 손잡고 중앙정부의 주권적 권한을 마비시키겠다는 이런 말을 전 국정원장이 하고 있었다. 근데 이게 앞으로 그 방향으로 많은 사단이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서울시가 평양하고 자매결혼 하겠다. 서울 평양 자매결혼이 맺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서울 평양 자매, 서울이 평양에 도와준다면서 금품 갖다 주고, 뭐 경평 축구한다면서 축구 시합도 하고, 우리가 보내줬으니까 북쪽에서도 내려오라고 하면은 북쪽에서 누굴 내려보냅니까? 대남 공작 전문가들을 내려보내가지고 서울시청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 부르고, 만약 박원순 씨가 그때 시장이라면은 이 사람은 악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이고, 보안법을 악법으로 보고, 광화문에서 김일성 만세 부르도 그것은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로 봐야 된다고 하니까 다 허용할 거 아닙니까?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말들이 오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아주 유념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꼭 남북전쟁 직전에 미국하고 비슷해요. 미국에서 노예 문제를 가지고 남부주가 연방을 탈퇴하니까 링컨이 이건 안 된다. 이래 되면 미 합중국이 해체된다. 어떤 나라도 헌법에다가 그 존재가 죽는 조항을 넣는 법은 없다. 헌법으로도 절대 해체를 할 수 없다. 헌법 개정으로도. 그래서 전쟁을 사실은 링컨이 먼저 전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분리 독립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북전쟁을 통해서 이 분리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60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미국의 남북전쟁 직전과 같이 각 시도가 독자적으로 일종의 외교권을 행사하겠다는 이런 망발을 해도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고 그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 하면은 정말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하니까 요 대목을 앞으로 잘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런데 그 눈치를 딱 채가지고 여기 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 딱 알고 딱 감시하고 있으면 겁이 나서 못해요. 왜냐? 법을 어겨야 되니까. 이게 잘못하다가는 이거야말로 국가 별난이죠. 국가 별난을 획책하는 자가 돼가지고 잘못하면 감옥에 가고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에 처해질지 모르겠다라고 겁을 내면은 이제 죄 짓는 사람은 항상 겁을 내요. 또 죄 짓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큰 소리 치기 시작하면 또 쑥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방